병화일관 분들의 새해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병화일관 분들을 보면 참 바쁘신 것 같아요. 할 일이 많아서 힘든 것이 낫냐, 아니면 할 일이 없어서 힘든 것이 나을 것이냐. 글쎄요, 그건 각자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이를 지켜보는 입장에서 보면 부러운 것이기도 해요. 병화가 신금을 보게 된다는 건 마치 블록렌즈 돋보기로 병화의 기운을 한 곳에 수렴하는 것과 같거든요. 무언가 하나에 집중할 만한 일이 생겼다는 것과도 같은 것이 되는데, 이 역시 보는 이에 따라서 무언가에 정신이 팔려 있을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해요. 병화는 한겨울인 축토보다는 인목의 환경에서 더 가치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는데, 올해 무리하게 모든 것을 걸기보다는 준비하시는 한 해가 되시는 것이 더 나으실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신금이 을목정인을 쪼는 형태가 되니까 이러면 내 권리를 포기하고 공부하던 걸 잠시 접어두고 현장 실습 체험하게 되는 것이 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화일주들은 인호술과 신자진으로 되어 있는데, 병인, 병호, 병술일주인 분들의 경우는 이 축토가 일의 진행에 있어서 적지 않은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축인합이 되는 병인의 경우는 그나마 나은데, 길게 내다보기보다는 빠른 시간에 단기간에 성과를 이루는 쪽으로 계획을 잡으시는 것이 좋고요. 병호라면 천간의 신금에 너무 욕심내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어요. 왜냐하면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기가 어렵고 발목이 잡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병술이라면 이건 일지에서 재성이 뜬 건데 신금이 달고 와서 축수령을 하게 되니까, 이러면 내 일지에서 리모델링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번거롭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이미 살고 있는 곳에서 리모델링 한번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번거로워. 이게 만약에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면 몸 안에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수술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수술을 하는 이유가 좋아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전 거를 좀 버리고 갈아 끼운다, 그런 느낌이 될 수 있죠. 이게 또 집안에서 관계적으로 일어난다면 배우자와의 불화를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직장의 이직을 생각하게 될 수 있는데 선택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결정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축토의 지장간을 보면 상간 속에 정관이 담겨 있는 것이 되니까 상간경관을 하고 있는 형태가 되는데, 이러면 평소 나답지 않은 선택을 급하게 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이런 문제는 신자진으로 되어 있는 병신일주, 병자일주, 병진일주 분들이 더 강하게 다가온다고 할 수 있어요. 병신일주는 일지의 신금이 축토와 마주치면 참 어정쩡한 관계죠. 이 신금과 축토의 관계라는 게 참 어정쩡해요. 이 일지 편재적 능력을 쓰기 어려운 상태가 되는 것인데, 이러면 편재가 본래 갖고 있는 이 숲을 보지 못하고 눈앞에 나무에 꽂혀버리는 것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자 했던 본래의 방향이 맞는 것인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병자일주인 분들은 정관이 상관과 합의되는 형태가 되는데, 이러면 천간 정제를 얻기 위해서 평소에 정관적인 품행이 아닌 다른 태도를 갖게 된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러면 자기 합리화를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극단적으로 말해서 내가 바람이 나도 할 말이 있다 라는 식이 될 수 있는데, 이건 병자일주 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가족분 중에 병자일주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주변에서 지켜보기가 다소 불편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병진일주 역시 같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좀 더 심하죠. 왜냐하면 진토한테 신금은 여의주와 같아서 오매불망 그리던 신금을 만난 것과도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합으로 급하게 잡으려고 하면 축진으로 식상의 혼잡으로 인한 갈등을 불러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러면 정말 이거다 싶은 일을 찾게 되더라도 이전 직장의 사장님이 두지 말아달라고 막 울먹이면서 붙잡는다든지, 이게 애인이라고 한다면 사귀고 있는 와중에 나의 이상형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구 애인과는 헤어지고 신 애인을 만나고 싶은데 이제 그러기가 쉽진 않죠. 말씀드리다 보니까 어째 부정적인 쪽으로만 해석을 드린 것 같은데 나쁜 게 아니거든요. 내년 병화일관 분들은 인성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좀 더 강조드려서 말씀을 드리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타로로 한번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4번 중에 마음에 드는 숫자를 한번 골라주시고요. 해당되는 해석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병화일관을 염두에 두고 뽑았고 또 이 리딩을 하는 것이만큼 네 카드 모두 한번 들어보셔도 무방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1번을 선택하신 병화일관 분들은 우선 자기관리가 필요하신 상태가 됩니다. 이제 침대에 누워는 있는데 이 갑옷을 모두 다 입고 이건 잠시 쉬고 있는 모습이 되거든요. 정말 이제 피곤에 지쳐서 편히 쉬지 못하는 상황인데 잠깐 졸았는데 이 옆에 카드를 보시면 이제 꿈과 같은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꿈을 꿨어. 그러니까 이 약간 몽롱한 느낌을 주게 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세 번째 카드가 교환 카드가 나왔으니까 이건 꿈에서 깨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것과 같고요. 아니면 좀 멘토를 찾아가서 조언을 받는다든지 그리고 좋은 점으로 수녀 카드가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 앞에 카드하고 뒤에 두 카드가 너무 다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혼잡스러운 양자택일의 환경 속에서 균형을 잘 이루어야 하는데 이 뒤에 있는 두 카드가 모두 두 기둥 사이에 앉아있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보다는 정말 가운데서 중립을 잘 지키고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몰빵하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마시고 좀 중립을 잘 지켜라 라는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2번 카드를 선택하신 병활관 분들도 보니까 침대에서 제대로 잠을 못 주무시고 쉬질 못하고 계시네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흑기사의 등장이라 이러면 하던 일을 꾸준하게 성실히 임해야 한다는 의미라고도 할 수 있고요. 솔로이신 여자분이라면 한번 동창회를 나가게 되면 흑기사를 만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상반기 다소 버거운 상태에 놓이게 되더라도 너무 비관하지 마시고 기다리면 순수하게 도움을 줄 기인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과 같아요. 이건 그러니까 이제 도끼를 물에 빠뜨리고 낙심해 있는 그런 나무꾼의 심정이었다면 후에 나타나는 이 흑기사는 이 산신령처럼 이 귀인이 나타난다는 것이 되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 현재 계신 자리에서 열심히 임하시면 귀인이 나타난다. 자리를 옮기면 못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리를 잘 지키시는 것이 좋겠다. 3번 카드를 선택하신 병화일관 분들은 아주 지금 웅대한 포부를 갖고 계시는데 그 웅대한 포부가 사실은 약간은 손에 잡히지 않는 현실성이 부족한 계획일 수 있거든요. 이건 얼마 전에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렸던 눈사람의 예시와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지켜보기에는 굉장히 낭만적이고 가슴 뛰는 일이 되거든요. 그런데 막상 시작해 보니까 이거 완전 노가다라 이거지.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 꾸준히 해야 된다라는 의미 또한 갖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라면 공감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여자친구를 처음에 봤을 때는 굉장히 이뻐서 너무 좋아서 만났는데 막상 사귀다 보니까 막 노가다야. 계속 그렇게 맞춰줘야 되고 이러다 보면 정말 이해타산이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제 눈사람을 기껏 만들었다고 해서 누가 와서 수고했다고 인건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이게 할 때는 좋은데 이제 뒤늦게는 좀 실망을 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점을 염두에 두시는 것이. 4번 카드를 뽑은 병화일관 분들은 만약에 여자분이시라면 정말 다른 스타일의 두 남자에게서 고백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완지를 들고 있는 기사는 아주 정열적인 기사가 되고요. 그리고 이 컵을 들고 있는 기사는 아주 섬세하고 로맨틱한 기사님이 돼요. 그런데 이걸 내 머릿속에 있는 이제 심리적으로 보자면 정말 좌충우돌하는 그리고 또 변덕스러운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자유로운 영혼처럼 무모한 결정을 하게 될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좋은 점으로 이제 마음을 좀 자제하고 정신적인 공부를 해라. 스승을 찾아라. 그리고 지혜롭게 처세를 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추천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정화일관에 대해서